강득구가 여러 가지를 김민석한테 보고하고 있다는 건 강득구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러났죠? 만약 사실이라면 김민석은 참 불쌍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른팔로 있으니 다른 쪽을 공격하면 타격이나 있겠냐 이겁니다. 실제로 강득구의 발언을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상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라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에 대해 함께 동행한 우리 기업인이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일처리 속도가 페라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페라리를 움직이게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였습니다. 취임 1년 멜로니 총리와 3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의 부담이 되었던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동포들 공인가이드 자격증 민원도 해결했습니다. 화려한 의전이 아니라 국민의 실제 삶을 바꾸는 외교,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 외교의 원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은 세계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걸고 대한민국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대표님을 포함해서 우리 지도부 모두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이 달리는 동안 우리는 혹여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제 한 말이 다르고 오늘 하는 말이 다릅니다. 하나가 되자고 하면서 분열의 목소리를 냅니다. 앞에서 패러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엔진이 2개인 자동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하나의 엔진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당이 하나가 돼서 제대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선거평가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립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우리 당은 선거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를 평가하고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냉정하게 복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가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그리고 독립성입니다. 선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패배한 감독과 코치진이 경기 평가서를 직접 작성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하겠습니까? 백서는 책임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문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있었다. 이길 선거를 졌거나 반드시 이겨야 할 곳에서 졌다면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민심이 나타났는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평가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선거 책임자들의 자기평가가 아닙니다. 외부 전문가와 현장 후보자,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국민은 칭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솔직한 반성과 정확한 진단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강한 정당이 되려면 그리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되려면 자신에게 가장 엄격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 평가 백서가 면피형 보고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성찰의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과 당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현란한 수사를 쓰고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당원은 압니다. 결국 마지막은 당원의 선택이고 당원의 판단이고 당원의 입장입니다.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맞서 싸우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당대표가 된 이래로 제가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이전에와 좀 다른 그런 거 있었는데 제가 지면 인터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하면 제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을 충분하게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누가 될까봐 제가 이전에 당대표들이 흔히 했던 지면 단독 인터뷰 이런 것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제가 다 사귀고 참고 그리고 대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고 참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가짜 뉴스성 언론도 좀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저의 손해를 넘어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지만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차고 있는 사진을 좀 찍었나 봐요. 근데 마치 요즘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처럼 뭐 그런 것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여기 언론인들 많이 계시는데 이재명 대통령 시계 1호를 내가 받았다. 그리고 시계를 그때부터 찼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 그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처럼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지금 왜 이재명 시계를 차고 다니냐 하는 뉘앙스로 보도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보도는 아무리 클릭수가 중요하고 조회수가 중요하지만 지금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어요? 제목 뽑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은 어차피 편집권이고 취사 선택이지만 이런 좀 보도는 좀 비생산적인 보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방선거 때도 이전이나 이후나 전국을 정말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당진에 가니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이름이 어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이름은 어기고 약속은 지키고. 저도 그렇게 이제 유세를 하곤 했는데요. 저희가 지방선거 때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인식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선거용 공약이 아니야? 뭐 지켜지겠어? 이런 좀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러지 않겠다. 했던 공약은 어떻게든 지키겠다. 큰 공약이든 작은 공약이든 저희가 특히 뭐 국가적 차원의 큰 공약도 했습니다만 착붙 공약도 있고 그래서 그 공약은 반드시 좀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정치 불신을 좀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공약 실천단을 오늘 구성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